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도 이더넷 헤더로 표현하듯이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도 IP 헤더가 존재합니다. 이 IP 헤더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통해 IPv4 헤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킷의 핵심 구성 요소는 바로 IP 헤더입니다. 이 IP 헤더에는 패킷의 전송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P 헤더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 사이입니다. 실제 데이터의 크기는 0바이트에서 최대 65,515바이트까지로 전송하려는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IP 패킷 전체 크기는 최소 20바이트에서 최대 65,575바이트까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하는 IP 버전, 즉 IPv4인지 IPv6인지에 따라 허용되는 패킷의 최대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IPv4 헤더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영역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정보는 오른쪽 상단부터 순서대로 버전, 헤더 길이, 서비스 유형, 전체 패킷의 길이, 패킷의 ID 식별 번호, 플래그, 프래그먼트 오프셋, TTL, 프로토콜 타입, 헤더 체크섬, 출발지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옵션 및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먼저 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전은 사용 중인 IP의 버전을 명시합니다. 이 영역은 IPv4 또는 IPv6를 나타내는데요. IP 헤더에서 버전 필드는 4비트 크기입니다. IPv4의 경우 0100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는 10진수로 4를 의미하고 IPv6의 경우 해당 필드는 0110으로 표기가 되고 이는 10진수로 6을 나타냅니다. 이 버전 필드를 통해 네트워크 장치들이 해당 패킷이 IPv4인지 IPv6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헤더의 길이는 헤더의 전체 길이를 표현합니다. 기본적인 IPv4 헤더는 20바이트고 옵션이 포함될 경우 이 값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IPv6에서는 이 필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유형은 패킷의 전송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때 IP 헤더의 서비스 유형 필드는 DSCP와 ECN으로 대체되었는데요. 이 필드는 8비트로 구성되고 DSCP는 패킷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6비트 필드고 ECN은 네트워크 혼잡을 알리는 2비트 필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이프와 같은 음성 통신의 경우 패킷이 손실되는 것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해당 필드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게 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 필드는 IP 패킷의 전체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냅니다. IP 헤더에서 패킷의 전체 길이는 16비트 필드로 나타내는데 패킷의 전체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IP 헤더와 데이터의 총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헤더의 길이를 나타내는 필드와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면 좋습니다. 이 필드는 IPv4 기준으로 최소 20바이트에서 최대 65,535바이트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패킷의 식별 번호인 ID 필드는 패킷을 구분하기 위한 값으로 사용되고 이전에는 패킷이 전송될 때마다 값이 1씩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랜덤한 값이나 의미 있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필드는 16비트로 구성되고 패킷을 식별하는 식별 번호로 사용됩니다. 이 필드는 데이터가 단편화되었을 때 이를 재조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일한 데이터그램의 모든 조각들은 동일한 ID 값을 가지고 이를 통해 수신 측에서 분할된 조각들을 다시 원래의 패킷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ID 필드는 송신자가 패킷을 전송할 때 각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값을 할당하고 이 값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송신 측에서 자동으로 증가하도록 설정되었으나 현재는 보안상의 이유로 랜덤 값이 적용되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장치들은 각 패킷이 서로 다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래그를 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패킷을 단편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IP 헤더의 플래그 필드는 3비트의 크기로 각각 예약 비트, 돈 프래그먼트 비트, more 프래그먼트 비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약 영역 비트는 항상 0으로 설정된 필드인데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예약된 비트입니다. 돈 프래그먼트 비트는 이름처럼 더 이상 단편화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만약 이 비트가 1로 설정되면 더 이상 데이터가 단편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more fragment 비트는 이름처럼 더 단편화된 데이터의 조각들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비트가 1로 설정되면 해당 패킷 말고도 단편화된 다른 데이터 조각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 비트가 0이면 어떤 의미일까요? 단편화된 더 남은 데이터 조각이 없으므로 마지막 조각임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하나의 패킷을 4개의 조각으로 단편화, 즉 분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4개의 조각들은 모두 단편화가 허용되어서 분할됐으므로 df 비트가 0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각부터 세 번째 조각까지의 mf 비트는 1이 됩니다. 이는 각 조각 모두 뒤에 단편화된 남은 조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조각은 mf 비트가 어떻게 설정될까요? 뒤에 남은 조각이 없고 해당 조각이 마지막 조각이므로 mf 비트가 0이 됩니다. 프래그먼트 옵셋 필드는 단편화된 데이터의 조각의 위치를 표현하는 필드입니다. 간혹가다 프래그먼트 옵셋이라는 용어가 조각의 위치로 의역되고는 하는데요. 이 이유는 해당 패킷이 원래 단편화되기 전에 더 큰 데이터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ID, 플래그, 프래그먼트 옵셋은 모두 패킷의 단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각은 프래그먼트 옵셋 값이 어떻게 설정될까요? 맞습니다. 원래 데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의 시작 위치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프래그먼트 옵셋 값은 0이 됩니다. TTL 필드는 패킷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 TTL 필드는 IPv4 헤더에만 존재하고 IPv6에서는 next hop이라는 필드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늘날 윈도우는 기본 TTL 값을 128로, 리눅스, 유닉스 운영체제는 기본 TTL 값이 64고 시스코 라우터는 255로 설정됩니다. 패킷은 TTL 값이 0이 되기 전에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TTL은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과할 수 있는 홉수를 나타내고 패킷이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TTL 값이 1씩 감소합니다. 이때 기존에 정해진 TTL 값이 0이 되면 패킷은 폐기됩니다. TTL 값이 0이 되면 해당 패킷은 네트워크에서 폐기되고 출발지로 ICMP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무한 루프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토콜 타입 필드는 수신한 패킷을 올바른 상위 프로토콜에 전달하는 패킷의 역다중화 과정에서 사용되고 상위 계층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 값이 결정됩니다. 프로토콜 타입은 8비트 크기로 상위 계층에서 어떤 프로토콜이 사용되는지 명시합니다. 이 필드는 나머지 데이터인 페이로드가 어떤 프로토콜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장치가 해당 프로토콜에 맞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주요 프로토콜 타입을 볼까요? 프로토콜 타입 번호에서 1은 ICMP, 2는 IGMP, 6은 TCP, 17은 UDP, 89는 OSPF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이하나에서 정의한 표준에 따라 할당됩니다. 주요 프로토콜 타입에 대한 나머지 더 자세한 정보는 이하나 프로토콜 번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선 필드는 헤더 내에서 오류를 검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체크선 필드는 16비트의 크기고 헤더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는 가장 중요한 정보로 이 두 항목은 패킷이 올바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논리적 주소의 역할을 합니다. 앞서 이더넷 헤더 편에서는 출발지 맥 주소와 목적지 맥 주소로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이더넷 헤더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를 표기하고 IP 헤더는 논리적인 주소를 표기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면 좋습니다. 이와 같이 IPv4의 IP 헤더의 각 영역은 패킷의 전송 방향을 결정하거나 오류를 검출하는 등의 패킷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IP 헤더에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